요즘 시니어들이 몰래 시작하는 취미.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보다 시간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업무 일정에 맞춰 하루가 흘렀고 주말은 쉬기에도 짧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로 시간이 남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그 다음엔 뭘 하며 살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단순히 수입만 주는 게 아니라 역할과 관계, 하루의 리듬까지 함께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의외로 해방감보다 허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여행도 가고 늦잠도 자며 즐겁게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오늘 하루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사람 만날 일이 없다. 그때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도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취미가 삶의 온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퇴 후엔 돈 관리보다 취미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예전처럼 바둑 등산 같은 익숙한 취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외의 분야를 조용히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 글쓰기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 만들기. 예전에는 글쓰기를 작가만 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하루 일기, 여행 기록, 손주에게 남기는 편지, 블로그, 짧은 에세이까지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살아온 시간이 자산이 됩니다. 40년 직장 생활, 자녀 양육 경험, 인간관계의 시행착오. 이런 경험들은 누군가에게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0대 후반의 한 분은 퇴직 후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가 2시간씩 글을 썼다고 합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주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고 동네 소식과 살아온 이야기를 엮어 작은 뉴스레터처럼 만들게 됐습니다. 그분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글쓰기는 결과보다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2. 악기 배우기 늦게 시작할수록 더 즐거운 취미. 의외로 요즘 시니어들이 많이 시작하는 게 악기입니다. 우쿨렐레, 통기타, 피아노, 색소폰. 젊을 때는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워보고 싶었지만 언젠가로 미뤘던 일이 은퇴 후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잘해야 하고 직장인은 효율이 중요하지만 시니어의 취미는 다릅니다. 틀려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한 70대 남성은 은퇴 후 기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굳어서 코드 하나 잡는데 한 달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손주 앞에서 노래 한 곡을 연주했는데 손주가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멋있다. 그 한마디에 다음 곡 연습을 시작했다고요. 은퇴 후 필요한 건 성취보다 연결감일지도 모릅니다. 3. 그림과 드로잉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보는 사람. 그림 취미도 예상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꽃 하나를 그리려면 오래 봐야 합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잎의 색이 어떤지 천천히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예전에 늘 속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깊이로 사는 방식입니다. 실제 시니어 미술 모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면서 처음으로 계절이 보였다. 삶의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4. 스마트폰 영상 만들기 예상 밖의 인기 취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니어들의 만족도가 높은 취미 중 하나가 영상 제작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산책 기록, 요리 과정,
반려식물 성장일기. 영상 하나 만들려면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목을 고민합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한 68세 여성은 매일 도시락 만드는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반응 없었는데 어느 날 손주가 따라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5. 소규모 재배와 식물 키우기 성장을 눈으로 보는 기쁨. 텃밭, 베란다 채소, 허브 키우기. 이 취미의 매력은 기다림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변화를 지켜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다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랍니다. 그 변화가 하루의 기대를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토마토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저 토마토는 내가 와야 크잖아요. 사소하지만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결국 시니어들이 찾는 건 취미가 아니라 다음 이야기.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잘하는 것보다 오래 할 수 있는 것. 돈이 되는 것보다 다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요즘 시니어들이 조용히 취미를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노트를 펴서 한 줄 써보기. 악기 영상 하나 보기. 식물 하나 들여놓기. 휴대폰으로 30초 영상 찍기. 작게 시작한 취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네. 왜 요즘 시니어들은 취미를 넘어 배움을 시작할까? 뇌는 나이가 들수록 멈추는 게 아니라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점점 활기를 잃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생기 있게 살아갈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최근에는 이에 대해 뇌과학과 노화 연구가 꽤 일관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의 뇌는 사용을 멈춰서 늙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과 역할이 줄어들 때 더 빠르게 기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를 통해 끊임없이 뇌를 사용합니다. 회의 일정 조율하기, 사람 관계 조정하기, 문제 해결하기, 새로운 정보 익히기. 이 과정에서 기억, 판단, 집중, 감정 조절 기능이 계속 작동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구조가 사라지면 뇌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쓰면 적응하고 안 쓰면 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니어 취미의 특징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취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효과가 큰 취미의 공통점 3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 뇌인지 연구에서는 비교적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취미는 아래 3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인다. 생각한다. 사람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 움직임과 청각, 기억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시각 관찰과 미세 조절 능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영상 편집은 계획, 순서, 기억, 창의성이 함께 작동합니다. 글쓰기는 경험을 다시 해석하고 언어로 조직합니다. 즉, 단순 소비가 아니라 입력 처리 표현 과정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은 의외로 결과 없는 배움을 즐긴다. 젊을 때 배움은 대부분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험 합격, 승진, 성과. 하지만 은퇴 이후의 배움은 방향이 다릅니다. 배움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 독서 모임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
토론에서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옛날 경험을 연결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답을 찾으려고 읽었는데 지금은 질문이 생겨서 읽어요.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다는 건 아직 세상에 관심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놀랍게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장소 가기. 한 달에 한 번은 처음 해보는 활동하기.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기. 결과보다 과정 기록하기. 작더라도 다음 계획 세워두기. 결국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앞으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들이 조용히 시작하는 취미의 본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연습. 어쩌면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모았나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무엇을 배우며 살아갈까? 일지도 모릅니다.